네, 안녕하세요. 외상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에 대응하기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나눠주실 분은 르네 나이어스랑 멜리사 레브닝이십니다. 이분은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멜리사 러블리는 7명의 자녀를 둔 엄마이고 상담을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트라우마에 영향을 가진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동안에 뮤트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은 Formed Families Forward 기관에서 오신 분입니다. 함께하는 형성 가족이고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위탁, 입양, 친족 보호 과정을 지원하는 가족 주도의 자원센터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양육하는 가족들과 이들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합니다. 가족을 위한 무료 교육과 상담, 각종 행사, 자원 제공 및 제도 탐색 지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래 지원 그룹, 자원 디렉토리, 러닝어웨이라는 자기 주도형 온라인 수업이나 청소년 수업, 영상 및 기타 다양한 자료들을 운영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대한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교육 일정에 대한 거는, 네, 첫 번째로는 혼란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보호자를 위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8주짜리 프로그램이고 2월 달부터 시작하고 화요일마다 하게 됩니다. 네, FASD 시리즈가 이제 한 반쯤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그 알코올 섭취가 있었던 그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FASD를 진단하는지, 어떤 테라피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버지니아 FSD에서 가족을 위한 어떤 새로운 지원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하는 것입니다. 어, 채팅에 보시면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링크가 채팅방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온라인으로 또 무료 온라인 수강이 하실 수 있는 학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만의 학습 방식 배우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기 속도에 맞춘 학습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것들은 7개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특수교육이나 건설적인 의사소통 및 협력, 특수교육 분쟁 해결, 트라우마에 대한 것도 있고요. 기타 건강 관리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지원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일요일에 모이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래 지원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펠팩스에 있는 친족 지원 그룹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어, 보호자들에 대한 것이고요. 어,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있고요. 그다음에 인펄슨으로는 매달 세 번째 목요일 날, 페이펙스 카운티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매주 화요일 5시 반에 모이는데, 페이펙스3에서 모이는데,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8번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저녁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매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학교에 6학년부터 9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친족 보호자이신가요? 위탁 부모이신가요? 아니면 입양 부모이신가요? 아니면 친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부나 계모일 수도 있고요. 어, 전문가일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양 부모와 친족 보호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오늘은. 오늘 아젠다는요, 세 가지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 인식하기,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상성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 나눌 것이고요. 또한 이 외상성 스트레스의 영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 네, 그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녹화된 것들을 받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외상성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식하기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이런 기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정의란 무엇인가? 트라우마는 개인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이라고 경험하는 단일 사건, 여러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혹은 영적 웰빙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세 가지 E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event, experience, effect. 어, 네, 사건, 경험, 영향,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모에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 형제나 자매가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부모 또는 주요 보호자의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발가락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외출 계획이 한해 변경되기도 하고요. 네, 그 동그라미를 보시면 우려되는 감정이 느껴지고 짧고 일시적인 불편감이 있으나 생각, 기분, 행동을 다시 조절하고 전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가 하면 조금 더 힘들어져서 걱정이 하루 이상 3, 4일 미만 동안 지속되며 약간의 생리적 영향, 쉽게 놀란다거나 수면 방해가 있다든가가 나타나고 대인관계에 미미한 어, 네, 또, 그, 심한 경우에는 매우 괴롭고 지속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으며 수면, 식사, 사고,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어, 한 사람에게 트라우마라고 느껴져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지역사회 또는 학교 폭력을 경험한 거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폭력적인 상실, 심리적, 성적인, 신체적 학대, 네, 그 장기적으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에 어, 이- 아이들의 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기 트라우마의 영향은 그렇습니다. 유아나 아기는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신체는 기억을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났던 사건도 그 영향을 느끼는데 너무 어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영향들은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정신 건강, 대인 관계, 뇌 발달, 인지 및 학습, 어, 이런 모든 에리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지속된 트라우마의 노출은 아이들의 세계관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달적 트라우마는 성인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등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비관적 태도, 그다음에 절망감과 통제감 상실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조금 연구를 하신다면, 알아보신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ACE라고 부르는데, 역경적 아동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역경적 아동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역경적 아동 경험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정적 건강 결과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해당 사람들에게 말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 고도비만, 약물 사용, 뭐 신체 활동, 또 흡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경험될수록 아까 보셨던 세모난 그런 것들처럼 세대적 체험, 역사적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조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경적 아동 경험의 수가 많아질수록 부정적 건강 경과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흡연도 하고 알코올도 하고 약물 사용도 하고 식사도 안 좋아서 당뇨병이나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 등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우리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경이나 어려움,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단순히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뇌와 몸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항상 하는 질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 내가 안전한가? 내가 안전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몸에서, 뇌에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배울 수 없고, 배움에, 오픈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뇌에서 질문하는 거,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아니다. 묘가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20대가 되고 나면 그 뇌의 앞부분이 자극이 되며 내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배움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에는
또 또한 사랑을 받고 있다, 보호를 받고 있다 느끼기 전에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들은 이런 커넥션이 조금밖에 없겠죠. 그리고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6개월 된 아기의 뇌고요. 그다음에 3년이 되면 이렇게 많은 커넥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그 뇌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배우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직접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할 때에도 뇌 안에서 그 연결이 되었던 어떤 경험들로 인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스트레스 내성의 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그 감정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조절된 상태에서는 감정을 관리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나 그 학교 생활을 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작은 것에도 큰 감정으로 크게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감각 자극이 아이의 경보 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하위 뇌 본능이나 감정 중심으로 되는 뇌에서 기능하며 갑자기 아이가 듣기와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부적응적 활동을 자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요구됐을 때 이런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어려움이 경험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의 요인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흥분되는 것도 내가 여행을 가는 거가 굉장히 흥분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감당해낼 수 있는 내성의 창이 잘 조절된 상태라면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위험을 야기합니다. 네, 안전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런 안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레벨이 다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상황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나는 안전하지 않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계속해서 뇌에게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밤에 여러분이 뭐 어디 갔다가 차로 가는 파킹장에 있는 차를 갈 때, 안전한 지역, 우리는 펠팩스에 그런 안전한 지역이고 뭐 이런 나쁜 그런 범죄가 있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지 않고 브레이크에서는 뭔가가 이상하다, 너무 어둡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위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위험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안전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뇌의 반응은 생존 모드 반응과 싸움과 돕기, 얼어붙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그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 몸의 그런 반응입니다. 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밖에 모른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안전을 추구하는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모두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증상에 있어서 통증과 불편감을 말하기도 하고요. 과민성 또는 분노 폭발 하기도 하고요. 학교 회피 또는 학업 성취 저조가 있기도 하고요. 기술 퇴행 또는 능력 상실이나 수면 과다 또는 부족이기도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도 있고요. 파괴적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타인과 관계 형성 문제, 그다음에 약물 사용, 그다음에 사회적 철수 정도가 있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행동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소통하고자 하는 소통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무서운지 이런 거를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그런 어, 본인들의 그 고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레스 킨스라는 키어스라는 사람은 행동은 트라우마의 언어이다. 아이들은 고통을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보여줍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게임을 할 것인데요. 무슨 게임이 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실시간 행동 해독하는 디코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면은 이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틀린 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네, 한 가지 이상의 답을 하셔도 되고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원 폭발입니다. 7세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연필을 던지며 선생님이 쉬는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교실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슨 원인일까요? 감각 과부하, 과도한 경계 상태, 집행 기능 지연, 애착 불안정, 싸움 도피 반응, 수치심 반응, 트라우마 연상이나 촉발, 아니면 충분한 정보 부족. 이 중에 어떤 이유로 아이가 이런 행동, 전환 폭발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인지 하나 이상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연상 촉발 많이 해주셨고요. 감각 과부하도 많이 네, 기대하는 그런 거가 상실돼서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이런 반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합니다. 긍정적인 전환 또한 이런 거를 트리거하기도 합니다. 어, 다음은 숙제 중단입니다. 10대가 숙제를 받아보다가 머리를 숙이고 질문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원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왜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 이상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행기능 지원에 많은 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치심 반응, 그다음에 과잉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10세 아이가 단 한 문제의 수학 문제를 고치라는 말에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인, 똑같은 원인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상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들이 그 수치심 반응과 트라우마 연상을 어,
이거는 수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전, 과거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4세 아이가 그 다음 것입니다. 4세 아이가 매일 아침 보호자에게 매달리고 울고 교실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애착 불안감. 이거는 아이가 들어가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외상성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회복 탄력성이랑 역경, 트라우마, 비극, 위협 또는 중대한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반응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루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행동 뒤에는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는 행동을 이끕니다. 필요란 아이에게 행동이 본능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 두려움 등을 표현할 수 없거나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또 아이들과 청소년은 직접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행동을 재해석하기를 해야 됩니다. 루이스 그릭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은 할 수 있다면 잘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정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을 찾고 줄여줘야 되고, 어,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기술 부족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기술을 줘서 아이들이, 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수학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수치심 같은 것을 느낀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연결하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바로잡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전에 연결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보호자와의 연결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에게 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다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다시 말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의 마음과 말들을 듣고 있는지 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된 보호자와의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말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주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너 무슨 생각이었어? 그거는 대신에, 내가 그걸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겠죠. 부모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또 하나는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그런 거 대신에 뭐뭐뭐뭐 할 거야. 그래서 뭐가 될 거야. 음, 그만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뭐 엑스박스를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너한테 어려운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다음에 그만해. 그만해. 네가 나를 창피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나는 궁금해, I wonder, 이 문장을 사용하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근본 원인을 표현하도록 돕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체육 시간을 정말 좋아하는지 궁금해.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슬퍼하는 건 아닐까? 뭐, 글쓰기 할 때 기분이 안 좋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닐까? 궁금해. 집을 떠나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에게 힘든 건 아닐까? 난 그런 거가 궁금해. 너가 정말 누구랑 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알려야 할지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 그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아이가 나는 글쓰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타픽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대화를 오픈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표현하도록 어,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기술을 모델링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이런 감정의 이름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조절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뇌를 진정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20부터 거꾸로 세기, 그다음에 배로 숨쉬기, 어, 그다음에 몸이 단단해지는 것을 어, 막기 위해 몸이 국수처럼 부드러워지는 상상을 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비디오가 있는데요. 엘모랑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여러 아이들이 자기의 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사회적 정서적 행동 지원에 도움되는 것, 큐카드나, 그다음에 소셜 스토리,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조절 시각 자료나, 예를 들자면 감정 온도계나 감정 카드, 이렇게 보이시는 것은 감정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점점 급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조절해서 낮춰갈 수 있는 그런 시각 자료입니다. 그다음에는 많은 경우에 이걸 사용하는데요. 앰플슨 카드라고 나는 화가 나요. 너가 화가 날 때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 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신에, 그러나 이거는 안 돼, 이런 것보다, 나는 화가 나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는 조용한 곳에 가서 앉을 수 있어요. 나는 화가 날 때 발을 단단히 바닥에 붙여요. 내가 화가 날 때, 실면물을 상상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방법, 해결 방법보다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해주는 것이죠. 그냥, 또 하나의 예입니다. 나는 홈워크를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할 어, 게임인데는 신화인가 현실인가입니다. 그래서 각 문장이 그냥 미스인지 현실인지 결정해 보세요. 몇 가지는 속임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학습할 수 없다. 이게 신화인지 현실인지. 네, 이거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트라우마 반응이 반항처럼 보일 수 있다. 네, 이것도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네, 폭발, 멜트다운 중에는 진정 전략이 효과가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 폭발 멜트다운 중에는 이번에는 그 진정 전략이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벌써 너무 격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행동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거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다 착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르게 행동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몸은 트라우마를 기억합니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트라우마는 수면과 식욕 그리고 통증 인내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맞는 맞습니다. 일곱 번째,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적은 체계가 아니라 더 많은 체계, 일관성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체계적인 것,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치유는 가능하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답은 현실입니다.
결과에 따른 처벌, 응보적 결과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네, 이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트라우마는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조직화 능력, 정리 및 계획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부모를 위한 자기 돌봄, 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트라우마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부모와 보호자 자신의 트라우마가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고 현재 이 순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일에 더 집중하거나 스스로 더 안정감, 평온함,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체험이 필요합니다. 노urish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신체와 심장, 영혼, 혹은 정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보이시는 링크들은 Formed Families Forward에 대한 것들이고요. 링크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예. 네, 하나는 가족 지원 센터를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Formed Families Forward에 대한 이발리에이션입니다. 두 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우리 웨비나는 2월 20일 7시에